저는 그래서 사실 공부를 계속 앉아서 한 1시간 이상 하면은 지루해요. 지루하고 못 견디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속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난 딴 걸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속여볼까? 저는 어렸을 때 영어 회화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막상 회화학원을 다니려고 하니까 그때 학원비가 엄청 비쌌어요.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른 패밀리 프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0대 세상과 맞서기 전 알아야 할 인생 수업의 작가 권혁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현재 온 오프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혁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으로 여기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다가 그걸 그만두시고 다시 수능을 보셔서 경희대 한의학과 가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사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때까지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직장인이란 게 그런 건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제가 팀원으로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팀장님께서는 사실 어떤 관리자 역할이시고 팀원들은 사실 그 옆에 쭉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팀장님은 항상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죠. 그 구도가 저는 딱 이제 직장인의 어떤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뭔가 더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제 방을 갖고 싶다. 일을 하면서 제 방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예,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두드러기가 몸에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한의원을 좀 꾸준히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원장님을 만나 뵈면서 느낀 거죠. 이분은 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진료도 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이런 인사도 받고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꿈꾸던 삶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고 회사를 이렇게 한의대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은 한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냥 다니자. 언제? 야, 이게 수능을 어떻게 두 번 봐? 사실 뭐 들기도 하죠. 예, 이게 네. 사실은 엄청 힘든 거잖아요. 회사 생활 끝나고 어떤 날 회식도 있고 그럼요. 회식 끝나고 와서도 야근도 책을 있고. 펴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제가 뭔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삶을 유지하는 거는 제 스스로한테 좀 미안한 행동이 아닐까, 제 인생에게. 그래서 1년은 고생해도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앞으로 뭐 50년을 살 수도 있는 건데 감수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게 시간이 없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버리는 시간들을 다 주워 모아봤어요. 예를 들면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EBS 강의를 귀로 듣고 또 점심시간에는 다들 이제 쉬고 있을 때 네. 근데 이제 또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기가 참 쉽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인터넷 기사 창은 띄워놓고 밑에 조그맣게 창을 띄워서 그 영어 지문을 한 두세 줄 정도 보이게 띄워놓고 그걸 이렇게 마우스로 굴리면서 살짝살짝 독해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좀 게임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생활이 숨어서 몰래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채우기 약간 솔직히 이렇게, 공감은 안 돼요. 웬만한 패널분들 말씀하시면 저도 그래 그러는데 게임 같았다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이제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일이고, 그쵸, 업무니까. 그리고 가정생활이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 반대했어요. 이거 가는 것도, 그럼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반대하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몰래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네, 더 이제 막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더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입학하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사실 이거 다 제가 계획한 거잖아요. 퇴사도 네. 할 거고 앞으로 이제 6년 동안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겠다 다 계획한 대로 사는 건데도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 사실 그 당시에 와이프가 직업도 없었어요. 계획을 짰죠. 뭐 가회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블로그로 사실 뭐 수익 같은 걸 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좀 벌어보자. 매달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부담이 된 것 같아요. 막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제가 과외를 하면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한 게 어떤 이런 책을 쓰는 거였죠.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출간을 하면서 인쇄 수입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초반에는 좀 힘들었지만 또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공부랑 병행하는 게 좀 힘들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모든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6년 동안 다시 대학생이 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정상적인 루트라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모범생 루트. 네, 모범생 루트. 대학에 제때 가고 재수도 안 하고 취업도 빨리 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모든 걸 했는데 갑자기 이제 궤도를 이탈한 거죠. 서른 중반부터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계속 누구랑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 동기 아니면은 직장인 이러면 동료들끼리 승진 누가 빨리 하나 아니면 누가 먼저 집 사나 이런 계속 비교 속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저랑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한 스텝 한 스텝.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책도 쓰게 된 거고 어려서 잠깐 접었던 꿈인 소설을 쓰고 동화를 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냥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안 되면 말지. 한번 해보긴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스카이가 뭐 뭘 보장하지 않는다. 뭐 다 말은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 마음속에는 그래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을 거고요. 작가님 같은 그런 모범적인 인생과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길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되돌려서 중고등 때 이것만큼은 무조건 시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이에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갖게 될 직업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직업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호기심인데 사실 저는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굉장히 과잉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예를 들면 장난감도 너무 많고 뭐 먹을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학원을 가도 뭐 가르치는 것도 너무 많고 모든 게 과잉인데 과잉인 상태에서는 뭔가 자기가 혼자 뭘 곰곰이 생각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에 어떤 장난감 없는 유치원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처음 아이들이 갔을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런 나뭇가지랑 종이랑 뭐 풀이랑 뭐 이런 것들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할지 모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결국에 그런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데 기반에는 저는 항상 뭔가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어야 빈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듯이 그래서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좀 덜어내주기 뭔가 지금 부모님들은 뭔가를 계속 채워주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덜어내줬을 때 아이들이 좀 더 미래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두 번째로 자립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은 돈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경험?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영어 회화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막상 회화학원을 다니려고 하니까 그때 학원비가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기는 좀 그렇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그냥 구했어요. 사람을 같이 저랑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를 좀 해줄 사람 있냐 해서 외국인을 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서 이제 뭐 유학하고 이런 경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영어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돈 없이 뭔가를 해결하는 경험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살면서 겪는 많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 돈에 의지한다는 거 결국에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거죠.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하겠다는 건 결국에 돈 없이 하겠다는 거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는 뭐 많은 게 바뀌잖아요. 지금 20세기에서 태어난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미래 사회가 펼쳐질 텐데 그런 상황을 계속 부모님이 커버해 줄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돈 없이 한번 네가 해결해 봐라. 이런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적당히 꾸준히 공부하라 이 얘긴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 꾸준히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쳐 봐서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처음에 뭐 시작할 때는 포부가 다 커요. 목표도 높고 그래서 의욕도 넘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한다고 막 하고 밤을 새고 이러다가 한 일주일 한 달은 못 가요. 다 멈추죠. 그리고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면 사실 끝까지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적당히 꾸준히 해서 말하는 적당히는 내가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양, 그 정도만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른 친구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적당히만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근데 그 다른 친구의 적당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당히는 다른 거죠. 그 친구는 이미 그렇게 공부 체력을 키워 나간 거죠.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가장 좋은 공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요즘 아이들일수록 집중력이 더 짧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유튜브 세대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해요. 저도 뭐 그렇게 막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한 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 잘 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스터디 노마드가 되라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공부를 할 때도 노마드라는 게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네.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시간 공부를 했다가 질리면 이제 카페를 가서 1시간을 또 하고 또 질려요. 그럼 다시 집으로 오고 학교에 도서관을 가고 이런 식으로 장소를 계속 옮기는 것만으로도 지루함을 덜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 과목을 또 바꾸는 거죠. 네, 또 그것도 힘들다? 음악을 틀어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 지루함을 달래고, 저는 사실 제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루함을 없앨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공부를 계속 앉아서 한 1시간 이상 하면은 지루해요. 지루하고 못 견디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속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난 딴 걸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감을 좀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속여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면서도 뭐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씹는 거예요. 씹고 있으면은 일단 이렇게 아삭아삭 씹으면서 이런 소리도 나고, 그리고 어떤 미각적으로도 내가 뭔가 다른 걸 먹으니까 또 그걸 느끼겠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만약에 향이 있다면, 저는 이제 뭐 레몬그라스 향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향을 은은하게 퍼지게 하면은 그것도 또 뭔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마사지 받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음악도 저는 들으면서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이렇게 가사가 있거나 좀 시끄러운 음악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사 없는 피아노 음악이라든가 그러면서도 좀 지루하지 않은 음악, 뭔가 이런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서 뭘 씹으면서 뭐 향기도 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나 딴 거 하고 있나? 나도 나를 착각하는 거죠. 그냥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공부 제대로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집중이 되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를 억지로 참으면서 공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공부법이 진짜 다양하죠.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어떤 걸로 해야 될까 오히려 선택 장애가 생길 정도로 고르기도 어렵기도 해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냥 좋은 공부법을 봤다, 좋아요를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냈다. 근데 사실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실천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방법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어서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공부를 오늘 내가 한 내용을 친구한테 한번 말을 해봐라. 이제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공부법인데, 사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공부법을 알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지금 친구 없는데? 그럼 난 나중에 뭐 만나서 내일 학교에서 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안 하죠. 내일 되면 이 생각 안 나죠. 내일 놀 생각하지. 또 누가 이 공부법을 적용할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휘발되죠, 휘발. 네,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한테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라. 이거를 적용한다면 친구가 옆에 없으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요즘에 다 있으니까 켜놓고 영상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의자에다가 인형을 앉혀놓고서 인형한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공부법에 나와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원래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그럼 나는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변형해서 그 본질을 실현하라. 예, 이게 바로 하나의 작은 공부법이라도 내 걸로 만들어내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많은 양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네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번 그렇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쌓이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도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부정적인 걸로 뇌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해둔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벼락치기로 이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 저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꾸준히 해서 한 90점을 맞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벼락치기를 해도 7, 80점은 맞을 수 있거든요. 빡세게 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나 친구도 있었어요. 아, 나는 하루 공부해서 80점 맞았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90점 맞았네? 내가 더 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자기도 뿌듯해요. 아, 나 머리 좋나 보다. 그리고 만족을 해요. 80점이면 잘했다.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결국에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결국에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끊어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교사나 강사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인데 오히려 부모님이라면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학생들에게.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책 중에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최근에 뭐 나왔는데 그 책에도 나온 얘기인데 아이에게 그냥 우리 집이 망했다고 말해라. 이제 아이는 사실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힘들거나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 엄마한테 의존하면은 엄마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힘들더라도 어떻게 뭐 부모한테 의지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집도 망할 수 있다. 아니면 나도 나중에는 내가 내 밥벌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없죠. 근데 이제 이걸 갖게 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공부를 해도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모든 걸 다 해주고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집도 어려울 수 있어. 너도 나중에는 네가 먹고 살아야 될 수 있어 라는 걸 은연중에 조금씩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내가 뭔가 나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내 주변 5사람의 평균이 곧 나의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주변 5사람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고 있고 이러면은 내 주변 친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꼭 내 주변 5사람이 내가 만나는 친구이기만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나한테 어떤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공부와 관련해서든 인생의 지혜든 그런 사람을 구독하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내 주변 5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좋은 책도 있죠.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뭐 일론 머스크나 저는 니체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의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내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5사람 중에 3명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따뜻한 인사이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